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오늘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정부가 이제 대출을 계속 막아서고 있는데 왜 서울 집값 요거는 안 떨어질까요? 대출을 막으면 집값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은 단순히 대출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공급 구조가 집값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왜 규제를 해도 집값이 쉽게 안 떨어지는지, 그리고 2030 무주택자, 4050 갈아타기, 그리고 5060 은퇴 세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대출을 막으면은 그냥 주택 수요가 줄어든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닌가요? 일부는 맞아요. 네. 실제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매수 여력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서울 핵심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DSR이라고 하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도 제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처럼 대출 중심의 매수보다 기존 주택 처분 자금, 전세 보증금의 승계, 가족 자금 지원, 자기 자본 비중이 높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즉 서울 핵심지는 점점 현금 비중이 높은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비중으로 조금 바뀌고 있고 이러면은 결국 수요가 줄어들어서 집값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공급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면 당장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스스로 무주택자가 된다는 거 절대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결국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보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매물 잠김 현상이거든요. 네. 시장에서 거래될 집이 줄어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녀에게 이거 안 팔고 증여한다 이런 경우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최근에는 매도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 상속계획, 가족 자산 이전 등을 함께 고려하다 보니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증여가 늘어난다는 건 시장에 나와야 될 매물들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또 증여 이후에는 2월 과세 규정, 취득가액 승계, 상속 증여세 검토 등의 다양한 세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전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든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매매뿐만 아니고 요즘에 전세도 구하기가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는 네. 매매보다 전세 시장을 더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같은 단지에 있어도 전세 매물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매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세입자들은 이럴 바에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세난이 심해질수록 일부 수요는 매매 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집값은 금리, 소득, 경기, 공급 이런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 매물 부족이 실수요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인구가 반대로 줄어들면은 집값은 결국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떤가요, 생각이?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문제가 더 크죠. 서울은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사업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아요. 매물은 줄고 전세는 부족하고 신규 공급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 쉽게 꺾이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런 시장이 쉽게 꺾이지 않다면 이거 무주택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거? 저는 일자리와 교통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결국 주거 수요도 따라가게 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지역, 또 GTS와 강역 통신망 네. 확충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중요한 건 단순한 호재 뉴스가 아니라 실제 일자리와 인구 유입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혹시 매매에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타이밍이에요. 네. 세금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데 반대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현재 주택가치, 갈아탈 주택의 가치, 양도세, 보유세, 대출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돼요.
특히 소득이 있는 시기에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아까 전에 주제에서 은퇴를 또 앞둔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분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핵심은 자산의 유동화예요. 집값은 수십억인데 정작 생활비로 사용할 현금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사전 증여 전략 등 미리 검토해야 해요. 특히 상속은 준비하지 않으면 남겨진 가족이 세금과 자금 마련 문제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요. 은퇴 전에 미리 자산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군요. 이거 되게 민감한 문제일 건데 오늘의 이 얘기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하나만 보고 판단할 시장이 아니에요. 매물, 전세, 공급, 인구 이동, 일자리까지 함께 봐야 하거든요. 결국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뿐 아니라 증여, 상속, 법인 활용, 자산 이전 이런 것까지 개인 상황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런 걸 함께 점검해 드릴 정다희였습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센스입니다. 감사합니다.